사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쉴 틈 없이 달렸어요. 귀궁 오픈톡방에서도 이번 사마 너무 재밌었다고 난리 난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마를 보고 난 느낌 고스란히 담아서 바로 영상으로 전달해 보려 합니다. 줄거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4가지 큰 사건 중심으로 제 느낌, 분석 그리고 조선 퇴마나 궁중 배경 설명을 넣어서 풀어볼게요. 준비됐죠? 첫 번째 사건, 윤갑의 혼 등장 그리고 팔척기의 재탈환. 사마 초반, 여리의 간절한 기도 덕에 윤갑의 혼이 잠깐 나타났다가 결국 팔척기에게 다시 붙잡히는 장면이 있었죠. 팔척기의 모습이 잠시 등장하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원자 눈을 통해서 눈만 볼 때도 무서웠는데 전체 모습은 장난 아니네요. 그런 팔척기를 여리가 상대하려 하다니. 여리가 윤갑의 혼을 찾기 위해 소원을 적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무속 문화를 엿볼 수 있어요. 소는 정식 문서처럼 신령에게 바치는 글을 말하며 간절한 바람이나 사연을 담아 신에게 전달하는 형식이에요. 이런 행위는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유교제사나 민간신앙 등 다양한 전통에서 사용되었고 신령에게 직접 말을 전달할 수 없으니 글로 대신하는 방식이었죠. 윤갑의 혼을 찾기 위해 소원을 올리며 빌던 여리의 그 간절한 손짓, 넙독의 죽음에서 비롯된 그녀의 상처와 얽혀 더 애절하게 다가왔어요. 사화 공식 예고에서 강철이가 넌 팔척기 무섭지도 않아? 라고 하는데 윤갑을 향한 여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껴져요. 여리가 윤갑의 혼을 구하려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 여리와 오김의 동맹, 영인대군의 과거 폭로. 다음은 여리가 수살기 오김과 손잡고 영인대군의 끔찍한 과거를 드러낸 항아리 사건이에요. 영인대군이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도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살기의 특징을 진짜 잘 살려낸 장면 같아요. 이 장면은 귀궁의 퇴마 스릴러 매력을 200% 보여줬어요. 여리가 오김을 도우면서 영인대군 심판하는 모습 너무 통쾌했죠. 과거에 행했던 나쁜 행동이 누군가의 한이 되어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순간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무장 설정도 재밌었어요. 조선 궁중에서 연무장은 무관 훈련 장소인데 이런 공공장소에서 일을 행한 여리의 대담함이 돋보이죠. 이후 영인대군은 이 일을 대비에게 보고할까요? 숨길까요? 세 번째 사건, 여리의 미끼 의식. 사마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죠. 여리가 산속에서 홀로 의식을 버려 팔척기를 불러내는 이 장면. 여리가 팔척기를 부르는 이 장면은 조선 퇴마 의식으로 보면 더 흥미로워요. 여리가 혼을 불러내는 기도는 무속에서 혼내림이라고 영혼을 달래거나 소환하는 의식이죠. 방울소리, 주문, 이건 용왕굿에서도 핵심이에요. 조선시대 만신들은 이런 기도로 신이나 영혼과 소통했는데 여리가 제자 없는 몸이라 말하는 건 무당으로서의 외로움을 보여줘요. 자신을 미끼로 삼은 결정, 용기인지 무모함인지 몰라도 윤갑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계는 공간이나 영역을 영적으로 묶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귀궁에선 팔척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핵심 도구였어요. 그런데 결계가 끊어진 건 팔척기가 자유로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섭죠. 결국 결계를 벗어난 팔척기는 새로운 대상이 빙의하고 그 힘은 더 강력해져요. 사화 예고에서 이정과 윤갑 몸속 강철이가 힘을 겨루는데 뭔데 이리 강한 거야? 라며 놀라는 강철이를 보니 어른의 몸에 무술까지 뛰어난 이정의 몸을 빌린 팔척기의 힘이 폭발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사건, 대비와 풍산의 음모. 역시나 지난 영상에서 예상한 대로 대비는 팔척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인 영인대군이 안전하기 위해 원기가 원자의 몸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풍산을 이용해 그동안 수를 썼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대비와 풍산은 왕가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 한이 자신의 사람들만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비의 그 차가운 계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원자를 희생시켜 영인대군을 지키려는 선택, 이게 모성애일까요? 아님 권력욕일까요? 부수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조선 궁중 배경으로 보면 대비의 권력은 엄청나죠. 우선 태우는 왕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가 더 많았어요. 풍산이 말한 천지장군은 무속에서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팔척기를 이렇게 부르는 건 단순 원혼이 아니라 더 큰 존재란 힌트죠. 풍산의 주문 의식은 신을 달래는 굿과 비슷해요. 자, 여러분 귀궁 사마 어땠어요? 역대급 아니에요? 여리의 용기와 윤갑의 몸속 강철이의 인간적인 변화, 대비의 음모 그리고 팔척기의 움직임까지 로맨스와 스릴러의 완벽한 조화였죠. 저는 여리가 장명루를 발견한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장명루, 이건 그냥 나온 물건이 아니에요. 여리와 윤갑의 운명을 잇는 상징 같아요. 분명 이후에 장명루가 중요한 상황에 쓰일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3화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강렬했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4화 예고 보셨어요?
사화 공식 예고편을 바탕으로 저만의 뇌피셜 예상 스토리를 풀어볼게요. 어떤 긴장감, 어떤 설렘이 기다릴지 같이 상상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고 그럼 시작할게요. 이정의 눈이 섬뜩한 빛을 뿌리며 윤감 몸속 강철이와 마주서요.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강철이는 이정의 비정상적인 힘에 당황해요. 팔척기가 이정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며 폭주를 시작한 거예요. 왕의 호위무관들은 이정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해요. 이정은 강철이의 정체를 의심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요. 이 대립은 단순한 검술 싸움이 아니라 팔척기와 이무기의 운명적 충돌이에요. 한편 여리는 가섭스님을 찾아 깊은 산속절로 향해요. 가섭스님은 여리에게 강력한 무구, 어쩌면 새로운 경기석이나 장명루에 숨겨진 힘을 깨우는 비법을 전할지도 몰라요. 조선 퇴마에서 무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영혼을 봉인하거나 신의 힘을 빌리는 매개체죠. 여리의 손에 쥔 장명루, 어린 시절 윤갑에게 준 그 물건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은 여리와 강철이의 감정적 갈등을 깊게 만들어요. 강철이는 여리의 무모한 희생을 막으려 하지만 그녀의 집념 앞에 흔들려요. 넙독의 죽음, 물에 잠긴 그 비극을 떠올리며 여리가 눈물 짓는 순간 강철이의 천년 이무기 심장이 인간처럼 뛰기 시작해요. 궐 안에서는 대비와 풍산의 음모가 점점 더 짙어져요. 풍산은 윤갑의 혼이 잠깐 나타났던 사건을 추적하며 여리의 신기를 의심해요. 대비는 영인대군을 불러 여리와 강철이를 감시하라고 명령해요. 영인대군, 옥임의 한풀이로 흔들린 그는 대비의 아들로서 임무를 다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스며들어요. 조선 궁중에서 태후의 권력은 왕을 능가할 때가 많았어요. 대비가 원자의 죽음을 계획한 것처럼 이제 이정의 비밀을 이용해 더 큰 음모를 꾸밀지도 몰라요. 풍산의 주문 의식, 그 천지장군을 부르는 구판이 사화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커요. 마지막으로 궐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여리와 강철이에요. 이정의 명령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에요. 팔척기의 의지, 혹은 대비의 그림자가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리와 강철이는 도성 밖으로 밀려나며 새로운 위협과 마주해요. 하지만 이 순간 윤갑의 혼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요. 장명루가 빛을 발하거나 가섭스님의 조언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사화는 여리의 희생, 강철이의 갈등, 이정의 폭주, 대비의 음모가 얽히며 숨막히는 전개를 펼칠 거예요. 사화, 어때요? 이정과 강철이의 격돌, 여리의 무모한 도전, 대비의 음모까지 심장이 쿵쾅거려요. 저는 여리가 가섭스님에게서 장명루의 비밀을 알아내는 장면이 기대돼요. 여러분은 어떤 전개가 터질 것 같아요? 이정이 팔척기에 완전히 지배될까? 아니면 여리가 그를 구할까?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리뷰에서는 사화 실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